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주간 등락률 기준에서 16%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이닉스는 한 13%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강세폭이 더 강합니다. 자, 제가 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죠. 그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먼저 올라간 쪽 있죠. 그리고 강한 종목.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군들이 주도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다시 가능한지 안 한지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말고는 아예 그냥 AI 관련된 섹터 말고는요.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이것보다 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테마, 즉 섹터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7,000포인트를 바라보는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 겁니다. 업종 차트를 보더라도 사실상 7월 달에 역대급 폭락 구간이 발생을 했죠.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43%가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상 미국 시장은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거, 미국 시장이 43%는 고사하고 30%라도 빠졌느냐? 사실상 주가가 빠졌을 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냐? 10% 빠지잖아요? 일반적인 조정. 20% 빠지잖아요? 그러면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구두 개입이 들어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상황 발생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리고 30% 빠지잖아요? 그러면 연준에서, 그렇죠,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직접적인 개입을 해요. 금리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양적 완화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개입을 합니다. 이걸 한 게 언제예요? 코로나 때예요. 그리고 AI가 시작이 되고 나서 23년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을 때도 실제로 은행 것만 콕 집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시행이 됐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한국 시장만 콕 집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나쁘냐? 그것도 아니죠. 한국 시장이 완벽하게 나빠지려면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실적이 앞으로 나빠지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박살나나? 수요가 꺾이나? 전혀 아니에요. 3분기 실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정도의 하락 구간이 발생했어요? 금리에 대한 부분. 한국은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이게 메모리 3사죠. 삼성전자가 압도적 1등이고 하이닉스가 2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등입니다. 한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추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HBM은 사실상 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즉 기존의 D램 있죠. D램에 대한 마진율이 훨씬 더 높아요. HBM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으로 기본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제한적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피크가 나온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면서.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의한 상승, 즉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익률이 좋아진 거, 이게 첫 번째 하락 요인이 됐고, 이익률이 좋아진 거, 이게 피크에 왔다는 거. 마진율이 80%대가 나왔잖아요. 70%대까지는 시장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진율이 70%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8월 말이 되면 엔비디아 실적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미국은 애초에 신고가 구간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43%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했다고요. 한국만의 무언가의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즉 글로벌 안에서 위험 요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올라가는 상황 안에서 하락이 너무 가파르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요. 62평을 돌파하거나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못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21평선이 딸려 올라와야 되거든. 61평선을 수렴해. 근데 지금 20일 동안 거의 한 20일 가까이 아마 됐을 겁니다. 한 3주 정도 지났으니까. 이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가파르게 떨어지던 21평선이 누웠죠. 누움과 동시에 뭐가 나왔나요? 여기 22평 돌파 나왔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22평 돌파하는데 시간 걸린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62평 돌파하는데 시간 걸린다. 이건 구체적으로 기간까지 콕 집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20일이라고. 한 달. 그렇죠. 20영업을이면 한 달 아닙니까? 왜 그러냐? 22평이 돌려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20일 평균치가 높아져야 돼요. 이 최저가에 있었던 가격대부터 이 평균치에서 빠졌을 때 이평선은 당연히 돌아 세울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무엇보다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어떤 상황입니까? 외국인들 완벽하게 삼성전자를 통제하게 됐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매수세가 6월 이전처럼 붙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번 되었거든. 그러면 개인들이 다시 매수세가 붙어 들어오는 구간, 그 구간까지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구간이 다시 옵니다. 왜 다시 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실적이 안 꺾였으니까. 자, 실적의 증가세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제품의 가격이 올라요. 이게 P의 상승, 즉 프라이스, 가격에 대한 상승입니다.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 그러면 뭐가 높아집니까? 마진이 높아지죠. 그럼 여기서 마진이 일정 부분 높아져. 지금 그 일정 부분이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7%, 삼성전자는 70%대가 나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부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반도체 사업부만 딱 떼서 보면 80%대가 나와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마진율이 높아질 수 없죠. 그러면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증설. 그 증설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주가는 선반영이에요. 증설에 대한 모멘텀 발생, 그리고 높아진 가격에 대한 희석이 필요했고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최적기가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주식은 절대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건 7월 29일 날에 대한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7월 29일 날이 요 날이에요. 13% 빠진 날. 물론 종가에는 많이 땡겼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틀째 투매가 발생을 한 날이에요. 이때 상황 보자고요. 7월 29일 날 언제인지. 오후 7시 22분. 삼성전자 20만 8,500원입니다. 거의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27만 원, 3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밑에 하이닉스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정말 매매하기 좋은 구간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62평을 수렴하는 구간부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때 삼성전자에 우리가 몰빵을 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 보유하세요. 절대 지금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62평을 넘어선 순간부터 제가 시간이 걸린다라고는 했지만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삼성전자에 막 몰빵을 해놨어. 너무 많은 비중이 실어져 있어. 그래서 등락 한 번에 하루 막 5%씩 이렇게 막 빠져버리면 심리가 막 망가져. 막 팔고 싶어 미치겠어. 두려워, 무서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존재합니다. 7월 달에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몰빵을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예요. 제가 이때 당시부터 제 과거 영상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절대 몰빵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다 하나하나 공유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도 공유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때요? 5% 하락 중 즉시 매수. 시간 보세요. 오후 7시 22분. 장 끝나고 나섭니다.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야죠. 어디까지? 미증시가 안정화 구간에 들어서는 것까지. 근데 미증시에 대한 위험 자체는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매수 구간을 잡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예요. 나스닥도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장중인데 미국 시장 지금 소폭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소폭 떨어지고 있는 건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에서는 샌디스크나 이런 쪽은 지금 계속 강한 시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느냐, 일단 14일 날 금요일 날 매매한 종목군들을 보면 여기 보세요. 7월 29일 날 시장 딱 바닥 찍고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굉장히 많이 잡았거든요. 보세요. 삼성전자 사라, 하이닉스 사라, 한미반도체 사라, PSK 사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죠.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PCB, AI 가속기 쪽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102만 9천 원입니다. 근데 삼성전기 150만 원대에 14일 날 금요일 날 매도 구간 잡았습니다.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쭉 내려서 보면 여기 8월 14일 오전 11시 53분 삼성전기 156만 원 45% 수익 중 시장가 매도 몽땅. 7월 29일 날 매수해서 8월 14일 날 삼성전기 45%, 그리고 나서 현대건설은 뭐냐? 건설주로 인해서 과거에 올라갔었던 게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시세 구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물론 조정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강세를 보인 만큼 빠졌었던 이유가 원전에 대한 모멘텀 때문이에요. 원전도 뭡니까? AI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쭉 내려서 보면 삼성전자는 팔지 마라. 절대 매도 금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팔지 마라. 절대 매도 금지. 다 언제 샀어요? 7월 29일. 쭉 보시면 7월 폭락 이후에 시장의 판이 다시 짜여지고 있지만 지금은 물려도 매수해야 될 때다. 그리고 무조건 주도주 매매. 주도주 분산 투자해야 되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주도 섹터는
반도체, 로봇, 원전, 화장품, 바이오 전부 다 시장보다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같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족족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근데 다음 주만 되더라도 이제 62평을 돌파하는 종목 또는 수렴하는 종목 그리고 반등이 더딘 종목은 시세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이 화면인데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실제 매매 타점이 다 나와요. 로보티즈 보세요. 8월 달 들어서자마자 매수 구간 잡았죠. 같이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바로 반등. 30%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서 101% 이쪽 구간입니다. 어때요? 여기서 안 사죠. 확인하고 사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폭락했죠. 장중에 폭락했죠. 바닥인데 너무 사고 싶어요. 참아야 됩니다. 최저가에 살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보세요. 삼성전기 같은 거. 여기 보면 로보티즈도 100% 신고가에서 터졌죠. 그리고 이야기를 드렸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폭락했을 때 매수해서 정확하게 매도 구간. 46% 수익 구간. 이 모든 내용들 여기 보시면 45% 수익 중 시장가 매도 몽땅.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7월 29일 날 매수한 물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하자. 그리고 그건 AI가 가장 강한 시세를 낼 수밖에 없다. 왜? 이쪽으로 돈이 몰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미증시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쭉 보시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도 보면 어때요? 여기 쭉 보시면 40%대. 그쵸? 그리고 매수간 또 잡았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없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61평 돌파하는데 시간 필요해요. 근데 그 내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여기 40%대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는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